시험기호 10장생 영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즐거운 영어 공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꼭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꼭지는 이런 말은 영어로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영어 표현들이야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하나? 이런 말도 영어로 표현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첫 번째 꼭지 이런 말은 영어로 라는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했던 딱딱한 영어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재미있는 표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뉴스 하나 볼까요? 사건 사고 임재성 기자가 종합합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강북의 하루에서 40살 김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 자동차 사고 정말 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살다 보면 가끔씩 나죠. 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표현들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표현을 챙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고가 났다, 사고를 당했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사실은 특별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get into an accident이라는 말을 쓰시면 되고요. 자, 대부분은 사고가 나면 과거가 될 거니까 get보다는 got을 써서 got into an accident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건 간단한 표현입니다. 그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시면 running a red light이라고 하면 이 빨간불을 지나가다가 라는 얘기가 되네요. 빨간불을 마구 통과하다가 I got into pretty bad car accident이라고 하면 pretty bad car accident, 굉장히 큰 사고가 났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얘도 재밌지만 우리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표현이 running a red light 이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지나친 거잖아요. 자, 그걸 run a red light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run a red light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사고가 났더니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충돌을 했어요. 이게 추돌을 하는 것도 있고 충돌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충돌을 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crash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crash into라고 하면 얘가 충돌하다라는 말이 되고요. run into라고 사용을 하면 얘는 가서 쳐박는다? 우리말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자, 그러면 얘도 예문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있잖아. We crashed into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충돌을 했어 라고 쓸 때 이렇게 crash into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표현 중에 하나가 on the head라는 표현이네요. 자, 소위 충돌을 한 거죠. on the head면 정면으로 박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crash into 말고 run into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이 run into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요, 이렇게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건물 안으로 박아 들어갔다라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려가다가 차를 박은 거니 얘는 run into라고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자, 기왕이면 나온 거 차를 타고 가다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을 치면 자동차가 가다가 훌쩍 이렇게 밟고 넘어가겠네요. 그래서 뭔가를 치다라는 말은 run over이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충돌하는 거요. crash into, 그 다음에 또는 run into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자, 다음 표현으로 요거 쉽지 않겠죠. 찌그러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박아갖고 완전 찌그러졌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영어로 be smash it 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자, 이 smash라는 말도요, 얘도 차에 찌그러지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지붕이 찌그러지거나 힘을 꽉 줬더니 애루미늄 캔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것들도 다 be smashed라고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the hood of my car라고 쓰면 내 차의 후드가 was completely smashed in이 되겠죠. 찌그러져서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쓸 때는 smash it in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표현 보면서 제가 실은 그래서 표현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이 좀 더 익혀두면 유용한 걸 더 많이 챙겨드리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챙겨봤는데 여기 있는 who'd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 본네트 하잖아요. 근데 본네트라는 말은 뭐 일본 애들이 영어 단어 bonit이라는 단어를 본네트라고 일본 친구들이 발음을 한 거고요. 영어 단어로는 bonit입니다. 근데 bonit은 뭐냐면 이 본네트는 영국식 영어예요. British English가 되는 거고 미국식 영어로는 bonit이라고 하지 않고 who'd라는 말을 씁니다. 얘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본네트가 된 거네요. 일본 친구들은 발음을 좀 특이하게 하잖아요. 범퍼는 밤바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일본식의 영어 발음이 bonit이라는 단어를 본네트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미국 영어 우리가 주로 많이 배우는 영어는 미국 영어잖아요. 얘가 꼭 잘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미국 영어로는 who'd 그 다음에 영국 영어로는 bonit 이렇게 한다라고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차에 who'd가 bonit이 was completely smashed in 이라고 하게 되면 완전 찌그러졌잖아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알짜 같은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야, 그러면 완전히 찌그러진 거 말고 안으로 푹 하고 꺼졌어. 꽉 하고 찌그러진 거 말고요.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잖아. 살짝 들어간 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때는 이 smashed 자리를 여러분이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dented라고 써주시면 dent라는 말이 살짝 들어간 걸 얘기해요. 그래서 dented in이라고 하면 그때는 안으로 툭 찌그러진 걸 나타내는 표현이 됩니다. 긁힌 건 뭐라고 하게요? 예, scratch라고 쓰시면 돼요. 긁혔어 라고 할 때는 역시 be scratched라고 쓰시면 긁혔다라는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면 역시 아주 요긴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찌그러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되어서 박살이 나서 폐차를 내버리는 이런 건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역시 교과서 같은 데서는 잘 배울 수 없는 표현이다, 그죠? 자, 얘는 뭐라고 하냐면 be totaled라고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폐차하는 건 be scrapped라고 쓰면 아주 근사한 표현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total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총합계를 나타내잖아요. total. 예, 근데 얘가 타동사로 쓰면 이런 표현은 자제하려고 했는데 그냥 들어두세요. 타동사로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동차를 완전히 못 쓰게 될 정도로 망가뜨리다라는 동사가 되는데 동사로 거의 쓰이지 않고요. 대부분이 지금 위에서 보고 계신 be totaled라는 말로 완전 박살나다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e scrap이라고 할 때 scrap, scrap이라는 말은 명사로 쓰면 얘는 뭐가 되냐면 고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사가 되면 뭐가 되냐면 고철을 만들어 버리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왜 be scrapped가 폐차하다라는 말이 되는지 아시겠죠? 야, 익혀두면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을 수도 있고 어디든가 남한테 아주 요긴하게 자랑을 내먹을 수도 있는 아는 척할 수 있는 괜찮은 표현이네요. total이라는 말을 수동으로 사용해서 be totaled라고 쓰면 완전 박살나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scrap이라는 단어를 be scrapped라고 쓰게 되면 폐차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만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His car was totaled라고 하면 걔 차가 완전 박살났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And I thought 그래서 내 생각에 it was right off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야 여기서 또 괜찮은 표현 하나 여러분 챙겨가셔야겠습니다. right off라는 말은 도대체 또 뭘까요? 이 right off라는 말은요. 원래는 right off가 어떤 말로 많이 쓰이는 거냐면 얘가 그 부채 같은 걸 탕감하다라고 할 때 탕감 이런 말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동사처럼 write 그 다음에 something off라는 형태로 주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또는 이렇게 뭔가를 보존해줘도 다 없는 걸로 장부에서 처리해버리고 뭐 상각한다고 그러나요? 그런 말을 write off라고 하는데 얘가 자동차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저 견적 안 나와. 저 견적 안 나와. 야, 저거 고치면 돈 더 많이 들어. 저거 수리비가 야 차가 300인데 수리비가 500원 나오겠다. 저거 안 고치는 게 나은 차를 write off라고 쓰는 겁니다. 야, his car was totaled. 걔 차 완전 박살났잖아. 그래서 내 생각에 it was write off. 그건 write off였어 라고 된 거죠. 자, 그래서 I thought 내 생각엔 the car 그 차 있잖아 had to be scrapped. 폐차해야겠더라고 라는 말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요 표현도 하나 챙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치는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목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다치는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whiplash라고 부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얼마 전에 영화 제목이기도 했죠. 이 whiplash라는 말은 원래는
whip이라는 말이 뭐냐면 채찍입니다. 그 다음에 lash라는 말도 얘가 끈이 되거든요. 채찍의 끈. 그래서 얘가 whiplash라고 합쳐져서 얘가 무슨 단어가 되는 거냐면 채찍질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르게 자동차에서 사용이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사고가 나면 목이 퍽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는 사고를 whiplash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로 목에 그 부상을 입는 건 whiplash라고 부르면 아주 그럴싸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I got whiplash라고 하면 목을 다쳤어 라는 얘기가 돼요. Because of the accident이라고 하면 그 사고 때문에 목을 다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좋겠는데요. 옆에 친구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뭐 CD 플레이어를 조작을 하고 막 내비게이션을 조작을 하고 막 이럽니다. 내비게이션. 미국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이란 말 잘 쓰지 않고요. GPS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두고 가면 이건 보너스네요. 야, 그래서 야, 앞이나 똑바로 봐 라는 이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냐면 eyes on the road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재밌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런 건 영어로라는 이 꼭지는 주로 여러분에게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표현들 이런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이 말 배워두면 쓸모 있겠다 그죠? 야, 여기나 좀 똑바로 봐 라고 할 때 주로 얘는 동사는 뭐하고 결합을 하냐면 have 동사하고 결합을 해서요. have your eyes라고 이렇게 뒤에다가 on something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어디를 딱 집중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동사 keep을 써도 비슷한 의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eyes on the road라는 말을 써서 예를 들어서요. 야, 너 있잖아. 좀 앞이나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I think you should have your eyes on the road라고 쓰게 되면 앞이나 똑바로 봐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이 되고요. 얘는 이것 자체로도 그대로 뭐가 되냐면 아주 멋진 표현이 됩니다. 딴짓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 막 전화기로 막 전화를 받고 있거나 이러면 Hey, eyes on the road 이라고 쓰면 야, 앞이나 좀 똑바로 봐 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재미있게 표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표현들을 배우셨거든요. 자, 첫 시간이라 제가 조금 긴장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제 능력을 다 못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한데 재밌으셔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꼭지 마치고 우리 두 번째 꼭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꼭지인데요. 두 번째 꼭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콩글리시로 건진 영어입니다. 자,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영어 사용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올바른 영어를 쓰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영어를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고쳤으면 하는데 뭐 그건 제 마음이고 마음대로 잘 안 되긴 하지만 이번 최용기의 10장생 영어 콩글리시로 건진 영어를 통해서 한번 고쳐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요놈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콩글리시 통해서 올바른 표현을 배우면서요. 여차여차 가지쳐 나가는 영어 공부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자동차 관련 표현 배웠잖아요. 근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용어도 잘못된 콩글리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를 잡아서 다시 주제를 정해서 차와 관련된 잘못된 영어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우리 콩글리시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게 broken English라는 말이 있는데 자, 얘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콩글리시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쓰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쓰는 영어를 American English라고 하죠. 그것처럼 싱가포르 사람들만이 쓰는 독특한 영어를 싱글리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콩글리시라는 말은 무조건 틀린 영어라고 하기는 약간은 좀 어폐가 있기는 해요. 근데 broken English라고 하면 그야말로 잘못된 영어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건 콩글리시라고 할 수 없는 단어를 볼 건데 첫 번째 단어로 뭘 고를까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뭐 재밌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엉터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가장 많이 당황하는 표현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서 그걸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걸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늘 많이 쓰죠. 우리가 맨날 파이팅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와 힘들어 힘들어 뭐 파이팅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 그러면 과연 미국인들은, 영국인들은, 호주인들은, 뉴질랜드인들은 또는 전 세계의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 한국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그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볼까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라면 이런? 왜 그럴까요? 파이팅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내라는 말일까? 예,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로 쓰면 싸우는, 호전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 명사로 쓰면 그 싸움, 전투라는 말이 되는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찾았어요. 국어사전에 뭐가 등재되어 있냐면요, 파이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팅이라고 되어 있으니 얘는 영어가 아니라 국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잘 싸우자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정말 이게, 또는 응원하는 사람이 선수에게 잘 싸우라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힘내자로 순화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이팅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은 외국인들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로 한판 붙을 때 쓰는 거예요. 야, 정말로 싸울 때 fight with fist, 주먹 다짐을 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정말로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그 2002년도 월드컵 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몇만 명이 모여서 파이팅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국하고 폴란드의 첫 경기를 마치고 당시에 미국 대표팀의 어레나 감독이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어레나 감독이 한국전을 앞두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미국의 한 그 쇼트트랙 선수가 이렇게 그 할리우드 액션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좀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있다. 그래도 왜 저렇게 흥분하고 있는지, 왜 저렇게 화가 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뭐 대충 제가 너무 오래전이라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 혼자 막 웃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마도 이런 말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5만 명이, 이건 뭐냐면 죽도록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국가를 놓고 싸우고 땅을 놓고 싸우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아니면 정말 주먹 다짐을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5만 명이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야, 그리고 선수들끼리 페어플레이를 약속하면서 악수를 하잖아요, 주장들이. 그리고 공수, 그리고 골대 뭐 이거 정하죠. 그거 하고 나서 딱 이렇게 동물을 하더니 파이팅 이래버리면 상대 선수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 정말 한국인들이 고쳐야 될 좋지 않은 브로큰 잉글리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고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실제로 미국인들은 어떻게 쓸까요? 막 정말로 막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go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미인들은 이렇게 응원을 해요. 코리아 파이팅 하지 마시고요. 그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코리아 파이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Go Korea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마음이 땡깁니다. 어떻게 가서 번호라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그래서 야 친구야, I wanna hook up her. hook up, 이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도 훅합이라고 하거든요. 나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 야, 가봐. 가서 말 걸어봐. 누가 알아? 번호 줄지? 가봐. 파이팅! 하면 가서 여자를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뭐가 좋을까? 그때는 go for it. 가서 한번 해봐 라는 말을 쓸 때 go for it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면 야, 시험을 보는데 나 너무 떨려. 어떡하지? 나 시험 잘 보고 싶은데 너무 야 그러지 말고 기운내, 힘내. 그때는요, shut up 이라고 하는 말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 쓰지 마시고, 야, 이거 전 국민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규의 10장생 영어 조회수 많이 올라가서요, 많은 분들이 보셔서 이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다라는 걸 아셔서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런 말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최용규 10장승 영어 첫 번째 방송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두 번째 꼭지로 파이팅을 배워봤습니다. 어때, 조금 뭐 재미가 있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솔직히 첫 방송이라 조금 긴장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 좋은 충고, 조언 많이 받아서 앞으로 좀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